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의 미래. 작년 봄에 애플이 불러온 재앙이 있습니다. 애플 서치에드의 광고 매출이 크게 3배까지 올랐다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네, 벌써 저희 오소마 유튜브 두 번째 콘텐츠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와! 두 번째 주제는 아주 무시무시한 타이틀이네요. 퍼포먼스 마케팅은 망했다. 두둥. 이제 저희가 크게 4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정리해봤는데, 네. 이제 암담한 퍼포먼스 마케팅의 미래와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왜 암담한지, 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의 변화에 대해서 들어본 다음에 이제 저희 오소마가 어떻게 디지털 마케터로서 퍼포먼스 마케팅의 미래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 같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정님, 눈을 잠깐 네? 감아주시겠어요? 이렇게요? 뭐가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퍼포먼스 마케팅의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 연정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사실 저희가 그냥 막 이렇게 비관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요새 대두되고 있는 얘기라서 꺼내봤어요. 양지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퍼포먼스 마케팅의 미래를 뭐 어디 딱 정의된, 공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구글과 유튜브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캡처로 보여드리지 않고 한번 직접 검색해보죠. 구글 창을 켜놨는데 미래라고 이렇게 치면요. 첫 포스팅부터 나와요. 퍼포먼스 마케터의 미래가 밝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광고 운영 방식이 정형화되고 뭐 등등등 걱정이 된다. 라는 얘기도 있고 여기는 퍼포먼스 마케팅만 운영한다면 마케팅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장기적인 성과를 바라보기 어렵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뭐 보면 퍼포먼스는 지고 CRM은 뜨는 이유 2020년 마케팅 트렌드라고 해서 포스팅이 올라와 있어요. 퍼포먼스 마케팅의 인기가 사그라들었다. 성과 하락도 예정된 미래라는 데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죠. 유튜브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서도 한번 라고 치면요. 비슷한 고민들이 보여요. 썸네일에. 20년 뒤에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썸네일 자체가 보이고요. 여기서도 퍼포먼스 마케팅이 죽어간다는 말이 나오고 브랜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등등 이 개인의 의견 조각들이기는 한데요.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전체적인 담론에 고민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같이 고민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왜? 퍼포먼스 마케팅이 왜? 뭐 때문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찾아본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어요. 크게 2가지 맥락으로 저랑 예나님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시장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이슈가 강화되면서 퍼포먼스 마케팅이 어려워졌다. 두 번째, 머신러닝이 고도화되면서 똑똑한 AI가 많아지면서 퍼포먼스 마케터의 역할이 애매해진다. 이렇게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도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보시면 굉장히 큰 키워드들로 있는데 일단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니시를 시작한 건 애플이죠. 작년 봄에 애플이 불러온 재앙이 있습니다. iOS 14.5 버전부터 시작된 데이터 추적 금지 허용 정책이 그것인데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ATT 정책이라고 하죠. 앱 트래킹 트랜스페어런시,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모바일에 들어온 사용자의 데이터들, 행동 데이터나 개인정보 데이터 등등을 별도로 추적 동의를 크게 받지 않고 광고나 다른 트래킹 툴에서 막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혹시 뭔가 내가 내 데이터를 광고에서 쓰지 않기를 바래 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직접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그걸 오프를 해줬어야 했는데 이게 옵트아웃 방식이라고 하면 이 방식이 옵트인 방식이라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꿔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팝업을 띄워서 이런데 앱이 데이터를 추적하게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허용을 받는 내용인 거예요. 한번 화면에 보여드리면 지금 앱에 들어가면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화면인데 이런 팝업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해외 사례예요. 이렇게 하면 에스크 앱 나트 트랙 이라고 해서 허용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팝업들을 무조건 띄우게 만들었고 이 팝업을 세팅하지 않으면 당신의 어플을 우리 앱스토어에서 사라지게 해버리겠습니다. 라고 애플이 선언을 해버려요. 작년에 정말 많은 앱 마케터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작년에 이 상황을 직면한 앱 마케터들은 봄이 오는데 막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움트는데 봄을 즐기지 못하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봄이 언제야? 봄부터 시작한다는 게 오늘이야, 내일이야? 막 이러면서 전혀 되게 섬뜩한 봄을 보냈었고 여기서 정말 너무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한국 앱 서비스들에서도 ATT 팝업을 적용한 사례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커스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빨간 박스를 쳐둔 이 두 줄 뿐입니다. 앞에 세 줄, 그리고 앱 추적 금지 요청 버튼명, 뭐 순서 아무것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귀엽게 당근을 달아놔도 귀여운 뉘앙스를 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맥락은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정책이 도입이 될 때 MMP들, 모바일 매저먼트 파트너사들, 앱 추적 트래킹사들은 이 ATT 팝업의 동의율을 최대 2%에서 20%로 예상을 합니다. 2%에서 20%. 예측치가 너무 너를 뛰죠. 어차피 작지만 2%는 너무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나마 있는 정보원들이었고 다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말해요.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근데 잘 동의 안 해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제는 사용자 데이터를 앱 사용 시에 무조건 팝업을 띄워서 동의를 받아야지만 애플에서 제공하는 광고주를 위한 식별자 IDFA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예전처럼 100% 수집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작년 4월 전후로 예전과 같은 전환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없게 됐다. 라는 게 현실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애플에서 만들어준 데이터 대시보드가 있어요. SK Ad Network, 스캔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요. 이게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예요.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원래는 MMP들이 하던 건데 애플이 사이에 딱 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MMP도 뭐 별수가 있나요? 애플 데이터 보려면 이거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빠르게 자기들 툴에 도입하고 클라이언트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웨비나도 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대시보드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ATT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추적할 수 있는 이벤트도 최대 64개까지밖에 안 되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치명적이죠. 최소 24시간, 그리고 최대 규정에 따라서 2달 넘게까지도 데이터가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레벨 데이터는 당연히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퍼포먼스 마케터한테 이 ATT 정책이 갔다는 거는 여파가 굉장히 크고 좋게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마음이 좀 무거운 상황인데요. 그치만 사실 대중들의 반응은 괜찮았어요.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가 저희한테 친숙해지는 만큼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인지나 중요성이 강화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시류의 흐름인 것 같아요. 저도 마케터지만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타겟팅은 정확하게 하고 싶고 맞아요. 그런데 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 양립적인 마음을 계속 갖고 고통을 받는 마케터들인데 그래서 애플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공익 광고를 한번 보시면 제가 중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남자 주인공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게 남자 주인공이 우리 그냥 소비자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같이 옆에서 계속 추적되어서 따라오는 광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ATT 팝업에서 동의 금지를 누르게 됩니다. Can I have a taste of your ice cream? Can I lick the crumbs from your table? No, mind your own business. Why don't you mind your own business? Why don't you mind your own business? 추적하지 마! 라고 누르니까 광고들이 팡팡팡 사라지고 프라이버시, 이츠 아이폰 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개인정보, 내 개인정보 지켜줘.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런 걸 보면 정말 참 잘하는데, 잘해요. 잘하는데, 다시 퍼포먼스 마케터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ATT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은 게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메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광고 매체들이 있죠. 네이버, 뭐 카카오 모먼트 등등이 있는데 이들은 페이스북만큼 체감하는 여파가 사실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도 많고 아직까지는 안드로이드가 뭐 허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페이스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최고의 맞춤형 광고 매체 중에 하나죠. 그렇기도 하고 여기에 수익의 90%가 광고 매출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ATT가 도입됨으로써 방문자 리타게팅도 어려워지고 광고 최적화도 가져오는 모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광고 전환 성과도 바로바로 추적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것들이 모여서 페이스북이 열심히 만들어놨던 광고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뭐 ATT 추적 동의를 얻어서 페이스북에도 광고가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광고주 앱에서 ATT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이것도 뭐 의견이 굉장히 많고 갑론의박하다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문서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는 그래서 페이스북 성과가 굉장히 매출이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3, 4분기에 많은 곳들이 페이스북 매출 괜찮나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떨어졌어요. 3분기에도 떨어지고 4분기에도 23%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어닝 쇼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치명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메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행위야. 우리에겐 광고를 할 자유가 있어. 소송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플은 또 긍정적인 대중의 평가를 등에 힘입고 전혀 태도를 취소하지 않아요. 페이스북은 훔쳐보는 걸 좋아하는 매체인가 봐요. 이러면서 절대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고 갈 부분은 애플이 ATT를 도입한 이후에 그 이후 6개월 후에 애플 서치에드의 광고 매출이 크게 3배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얄밉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쵸? 이게 뭔 얘기냐면 애플 서치 애드는 애플의 퍼스트 파티 쿠키의 슬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TT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앱스토어 데이터나 뭐 등등 다 받아올 수 있어서 애플 서치 애드를 통해서 앱을 설치한 그 설치 전환값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다른 모든 매체에서는 이 전환값을 바로바로 받을 수 없는데 애플 서치 애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광고주들이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쑥쑥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야무져요. 참 잘하는데 씁쓸함을 금치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단 지금 애플이 시작한 이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이야기였고 iOS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에는 안드로이드 측면도 있어요. 이 부분은 예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안드로이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안드로이드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iOS에서 IDFA가 있었다면 안드로이드에는 사용자 고유 아이디로
AdID라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웹 브라우저의 쿠키처럼 광고주가 사용자의 광고 유입 정보나 전원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쿠키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식별자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규제에 대한 시도가 있어 왔어요. 2021년부터 이미 옵트아웃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추적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iOS에서 시행되는 옵트인 방식처럼 기본적으로 수집 허용을 제한하면서 수집에 대한 동의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제 사용자가 직접 설정으로 들어가서 수집 허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이제 수집이 불가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2021년 말부터 안드로이드 12에 적용되기 시작해서 2022년 4월 1일부터는 이제 구글 플레이를 지원하는 모든 기기에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이제 손 놓고 볼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2022년 들어와서도 최근에 발표가 있었는데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위해서 내부 개발자들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을 밝힌 바가 있고요. 이제 iOS라고 딱 집어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타사가 사용하는 비즈니스에 치명적일 수 있는 노골적인 접근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iOS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옵트인 방식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유한 방식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앱 쪽에 iOS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쪽에도 저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앱 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 웹 쪽으로 마케팅하는 거는 괜찮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웹 쪽의 상황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창과 방패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전쟁들이 있었더라고요. GA를 보시다가 레퍼럴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ITP 2.3 때문에 그래도 크롬 점유율이 높으니까 좀 영향이 덜 가지 않겠냐. 크롬도 이제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